자, 이번에는 그 포인터의 대입 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보시면은 A라고 하는 더블형 변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3.4를 초기화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 A가 더블형이니까 8바이트가 메모리에 잡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잡힌다고 합시다. 8바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메모리에는 바이트 단위 주소 값이 있으니까 만약에 100번지부터 잡혔다면 두 번째 바이트는 101번지가 되겠죠. 연속으로 쭉 잡혀요. 102번지, 103, 104, 105, 106, 107번지까지. 100번지부터 107번지까지 쭉 8바이트 공간이 잡힐 것이고, 이 전체 공간의 이름을 뭐로 부르겠다? A로 부르겠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더블 A가. 그리고 여기 안에 3.4를 집어넣는데 3.4가 이렇게 그냥 들어갑니까? 3.4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메모리는 0과 1 비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0과 1만 저장할 수 있어요. 0과 1을 어떤 정기적인 신호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3.4를 이 안에다가 0과 1의 어떤 조합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냐면 이게 더블형이니까 더블형에 집어넣을 때는 IEEE 전자전기기술자협회예요. IEEE의 754 표준. IEEE에서 컴퓨터 안에 실수를 저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지를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IEEE의 754 스탠다드다. 여기 보면 뭐 싱글, 더블, 쿼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중에 더블 포맷에 따라서 집어 넣는데 뭐 이렇게 집어 넣을 때 어떻게 집어 예를 들어서 0, 뭐 00, 1, 뭐 이렇게 해서 쭉 집어 넣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쭉 집어 넣었어요. 뭐 0과 1의 어떤 조합으로 이 규칙에 따라 집어 넣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PD라고 하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있어요. PD 여기 앞에 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PD는 포인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PD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와 마찬가지로 더블형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PD 여기 앞에 별이 있으니까 PD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별 앞에 있는 이 더블이 뭘 의미하냐면 그 포인터 PD에 저장하는 주소값은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D는 이제 주소를 저장해야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공간이 잡혀요. 컴파일러에 따라서 크기가 다를 수는 있는데 4바이트나 8바이트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게 PD라고 하는 그런 포인터 변수가 공간이 잡힐 것이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초기화를 했어요? A의 주소를 구해서 PD에 집어넣은 거죠. 얘가 선언을 하면서 바로 공간 확보를 했고 값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A의 주소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뭘 구해줍니까? A가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을 때, 자, 그때 첫 번째 바이트의 이 주소값. 자, 주소값이 지금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뭐를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얘가 주소 연산자가. 자, 그러니까 이 PD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그냥 일반 더블형 변수고, 더블형 변수예요. PD는 더블형 변수가 아니고, 더블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예요. 얘는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가 된다. 자, 이 포인터 변수도 변수니까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겠죠. 일정 크기만큼. 그래서 어떤 공간이 있다 라는 얘기는
형태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도 형태가 있어요. 이 포인터 변수의 형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블 형이 아니고 더블 별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변수나 포인터나 구조체나 배열이나 뭔가를 선언을 했어.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했다면 그런 경우에 그 공간의 형태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형태는 아주 쉬워요. 뭐만 빼면 이름만 빼면 형태가 나와요. 자, 이 더블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잖아요. 여기 변수의 이름이 A거든요. 그래서 A의 형태가 뭡니까 하면 A를 빼면 더블이 나오죠. 그래서 더블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PD는 포인터 변수인데 형태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름은 이 PD예요. PD. 이 앞에 있는 별은 PD가 포인터임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호일 뿐이다. 이게 없으면은 A도 더블형이고 PD도 더블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별이 있으니까 PD가 어떤 형태입니까? 그러면은 이 PD가 이름이니까 이름을 빼면 더블 별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는 포인터 변수인데 형태를 굳이 얘기하자면 더블 별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더블 포인터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더블 별형에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PD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와 자, A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PD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A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포인터 변수가 어떤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을 했다면 그러면 그 포인터는 그 변수를 가리킨다. 가르친다 아니고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PD가 포인터인데 얘가 A를 가리켜?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PD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 안에 있는 주소값은 A의 시작 주소값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0행에 보면은 별 PD 했어요. 이 PD가 포인터인데 포인터에 할 수 있는 연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별 연산이에요. 이때 이 별은 연산자, 간접, 참조 연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산자예요. 자, 여기 PD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선언할 때 사용하는 이 별은 연산자 아닙니다. 그냥 이게 없으면은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더블형과 더블 포인터형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선언할 때 붙이는 기호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별 PD가 아니고 그냥 PD만 이름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포인터 이름에다가 별을 붙이게 되면 이거는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연산을 통해서.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포인터 PD가 가리키는 놈을, 것을 쓰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별이 없으면 그냥 PD 이렇게 하게 되면 PD를 쓰겠다 그런 뜻인 거고 이 앞에다 별을 붙이게 되면 뭘 쓰겠다는 뜻이 된다? PD를 쓰는 게 아니고 PD가 뭐하는? 가리키는 것, 이 A를 쓰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별 PD는 뭐와 똑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 A란 이름과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별 PD 대신에 A를 집어넣어도 프로그램 실행은 똑같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별 PD 했을 때 이 별 연산자는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냐면 PD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요. PD 안에 있는 값이 100이잖아요. 그러면 그 100을 가지고 메모리 위치로 갑니다. 그 100번지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100번지부터 일정 크기만큼 데이터를 읽어서 그거를 3.4로 바꿔서 여기 안에는 0과 1이 들어가 있으니까 3.4로 바꿔서 화면에 보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별 연산자가 보니까 100번지? 100번지로 갔어. 근데 100번지로 가서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만 읽을 건지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읽을 건지
107번지까지 읽을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PED가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PED가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를 가서 보니까 PED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별. 이거는 PED가 포인터임을 알려주는 거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더블. PED에 저장되어 있는 100번지는 뭐의 시작 주소다? W형 변수의 시작 주소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자, 100번지부터 이제 몇 번지까지 데이터를 읽어요? 107번지까지. W형 변수 8바이트니까 107번지까지 데이터를 메모리 읽어서 그 0과 1의 조합을 뭐로 해석한다? IEEE 754 표준의 더블 포맷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해봤더니 3.4네? 그러면 화면에 3.4를 출력을 해줘야겠지.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 연산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포인터를 하나 더 선언을 할 건데 이제 인티저 포인터 pi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봅시다. 자, 선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pi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겠죠? 이렇게 pi. 여기에는 이제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이 값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pi에다가 pd 값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pi도 포인터고 pd도 포인터니까 얘네들 둘 다 변수고 그 안에 있는 주소 값을 집어넣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포인터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가리키고 있는 자료형, 즉 어떤 자료형의 주소를 집어넣는 포인터인가가 달라요. PD 같은 경우에는 앞에 W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용도로 선언한 포인터고 PI는 인티저 변수의 주소를 저장해 쓰도록 선언한 포인터예요. 즉 가리키는 자료형, 즉 PD가 가리키는 거는 W형이고 PI가 가리키는 거는 인티저형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자료형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비록 가리키는 자료형이 다르지만 둘 다 포인터고 포인터들은 가리키는 자료형과 상관없이 그 크기가 모두 같으므로 그 안에 있는 값을 서로 대입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자, PD에 있는 값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PI에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PD에 1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100으로 이렇게 채워지겠죠? PD도 포인터, PI도 포인터니까 포인터가 뭔가 주소를 저장을 하면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그 주소 위치를 가리킨다. 이렇게. 그래서 PI도 이렇게 가리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D를 가지고 A의 값 3.4를 출력을 했으니까 그럼 PI를 가지고도 이 A의 값 3.4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가 PD가 아니고 PI로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PI가 포인터고 그 앞에다가 별을 썼어요. 이거는 연산자잖아요. 그죠? 간접 참조 연산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PI가 갖고 있는 주소가 100번지로 가겠네요. 자, 100번지로 가서 몇 번지까지 데이터를 읽을까요? 자, PI가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 가서 보니까 PI는 포인터인데 인티저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구나.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별 연산자는 PI에 있는 주소 값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왔든 뭐라고 생각할까요? 인티저 변수의 시작 주소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때 PI에 있는 100, 이 번지로 가서 여기서부터 몇 바이트의 데이터를 읽을까요? 인티저가 4바이트니까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데이터만 읽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전부 다 8바이트의 BTR을 사용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값 3.4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4바이트의 비트들만 읽었단 말이에요. 그죠? 읽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트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IEEE 754 표준의 더블 포맷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수값은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정수와 실수가. 정수값은 이진수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을 2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더해가지고 보통 아주 큰 정수값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수값을 얘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얘가. 그 정수값을 가지고 이제 printf 함수로 출력을 하는데 또 printf 함수에 보니까 %.1 lf를 썼어요. 이 lf라고 하는 거는 이 출력할 값을 어떻게 출력을 해라? IEEE 754 표준의 그 BTO를 해석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정수로 해석을 해서 읽었던 얘가 애초에 들어갈 땐 실수 포맷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걸 다시 출력할 때 실수 포맷으로 출력하면 출력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문제는 바로 크기예요. 이 앞에서부터 4바이트만 읽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전부 다 읽어야지만 제대로 3.4가 출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서 4바이트만 읽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컴파일 해볼까요? 여기에 일단 워닝이 떴어요. 그쵸? 이렇게 워닝이 떴는데 더블 별형과 인티저 별형 사이 형식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네? 그쵸? 이 PD와 PI가 형태가 달라요. PD는 더블 별형이고 이렇게 PI는 인티저 별형이잖아요. 그래서 포인터의 형태가 다르면 가리키는 그 변수의 형태라든가 크기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경고로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printf도 보면 서식 물자열 %lf 이거는 실수값 출력할 때 하는 건데 별 PI는 PI가 인티저 포인터형이니까 별을 붙였을 때는 인티저형 변수처럼 사용이 되겠죠. 근데 그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경고가 떴습니다. 자, 근데 일단 경고만 떴고 성공은 했어요.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행을 해봅시다. 자, 실행을 했더니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0.0 이렇게 나왔죠. 3.4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결과가 출력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결과가 왜 0.0이 나왔느냐라는 거를 일일이 다 따져보고 싶다면 이 IEEE 754 표준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트들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이걸 또 printf 함수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출력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가리키는 자료이나 또는 그 포인터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대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더블 포인터를 인티저 포인터에다 대입을 시킨 경우잖아요. 근데 이 반대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인티저 b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 1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더블 포인터 c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인티저 변수잖아요. 몇 바이트 공간이 잡힙니까? 메모리에 4바이트 공간이 잡히겠죠? 이렇게 얘가 200번지부터 할당이 됐다. 그러면 201, 202, 203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름이 B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0000 이게 정수니까 이진수로 들어가면 0000, 1010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P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B의 주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00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뭐 printf를 출력을 한다 했을 때 printf %lf로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별 p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p 여기 뭐 별 연산자잖아요. p 안에 있는 거 200번지 위치로 가서 자, 얘는 몇 바이트의 데이터를 읽고자 하겠습니까? p가 더블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200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207번지까지 데이터를 읽어. 여기는 우리가 지금 선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공간의 데이터를 읽고,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0과 1을 IEEE 754 표준의 BTO를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다. 출력을 하든. 자, 이거는 아까와는 반대의 경우인데, 아까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보하지 않은 공간까지 침범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니까,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강제로 종료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뭡니까? 포인터는 가리키는 자료형이 같아야만 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어떤 하드웨어를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티저 포인터 p 이렇게 있어요. 이 p 가지고 메모리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그 4바이트 공간을 인티저 변수처럼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직접 내가 100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때 그럼 p라고 한 포인터 변수에 100이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 별 p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번지부터 103번지까지 공간을 쓸 수가 있겠죠. 그 값도 쓸 수가 있고. 근데 컴파일러가 이렇게 보면은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값이에요. 그죠? 근데 이 p는 주소값을 저장하는 포인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수값과 주소값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연산 방법이 전혀 달라요. 포인터에다가는 별을 붙일 수가 있고 정수에다가는 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앞에. 자, 그래서 엄연히 다른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정수를 잘못해가지고 포인트에 집어넣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컴파일러에게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 변환을 해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100이라고 하는 값은 정수가 아니고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형 변환 연산자를 썼으니까 인티저 포인터형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인티저 포인터 변수 p에 집어넣으니까 컴파일러가 경고 메시지 없이 잘 처리를 해줄 겁니다. 항상 내가 만든 코드는 다른 사람이 읽을 수가 있으니까 형 변환을 해서 명확하게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